예,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그에 근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수립하는 그런 순서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계는 절대 악인 미제국주의가 지배하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국가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괴뢰 정부고 정상회담 카드만 활용하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고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미북 관계를 우선하고 한국은 그 하위 파트너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이를 보여주는 실례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9.19 공동선언 발표하고 다음 날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폼페오를 평양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단계를 논의하고 계획하자라고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사실 볼 때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등한 협상 대상자로 생각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북한이 여태까지 소위 통미봉남한 거는 뭐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또 미국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 북한과 미국 혹은 뭐 중국, 외국 혹은 일본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의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는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 문정부 대북 정책을 평가를 해보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이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처했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게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떤 방향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항상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미 관계가 긴밀해질 때만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공간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가지 정도 원칙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진전에 맞춰서 뭐 남북 간 경협이나 교류 재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굴종적인 대북 관계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독일의 동독 서독 간의 통일에서 얻은 교훈 중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는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런
네, 그러십시오. 질문. 예,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이런 좀 가시적인 성과, 국민들에게 금방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저는 그 신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도발 가능성이 그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하면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전무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로 실질적인 경제 실리 획득이 미비하고 경제난 심화에 따라서 또 북한 내부 위협도 불만도 증대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서 김정은도 자신감이 팽배하고 미중 핵군 전쟁으로 중국의 북한의 가치가 보충되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의원님 말씀에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그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또 그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과거에 그 운전자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는 이 북미 간의 문제지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빠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동서독 분단 시절에 아데나워가 처음에 이 대동독 정책을 할 때 제일 고민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소위 포츠담 컴플렉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서독 분단의 운명이 독일이 전혀 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 4대 강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지금 분단된 독일의 운명이 또다시 전승 4대국에 의해서만 독일의 참여 없이 그 결정되는 부분은 절대로 피하려는 게 이제 아데나워의 생각이었었는데 그 아데나워의 고민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얄타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분단이 된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주변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